미 중간 전방위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동북아에서 샌드위치 신세인 한국은 불안하다. 19세기 말 쇠락하는 중국과 부상하는 일본 사이를 연상시키는 일도 벌어진다. 미국은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의 합류를 요구하고 중국도 한반도 미래를 무기로 팔을 빗든다. 2017년 사드 체계 배치 보복이 대표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19세기 대한제국과 다르고 달라야 한다. 미 대선 앞둔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 연수회 인터뷰 1.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자기 편에만 서라고 강요하는 건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3세력인 한국은 중견국 외교의 원칙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쉽게 휘둘리지 않는 강국이 되는 독자적 부국 강병 전략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경항공모함 도입 등 국방력을 키워 외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방법론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향후 군사도발 가능성은 미국 대통령 선거 판도에 따라 결정된다며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퇴진 이후 한일 관계 변화를 포함해 격변기 외교, 안보 주요 과제를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국내 외교, 안보 전문가 6명에게 올 하반기 북한의 행보를 포함한 한국의 외교 과제와 전망을 물어 연재한다. 1일 전 교수를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6명의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매일 연재할 예정이다. 첨예해진 미중 대결, 한국의 생존 전략은? 전 교수는 미중 사이에 나오는 쟁점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1대1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동시 추구도 가능하다며 원칙 없이 미중 사이에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판단하거나 이념적 기준으로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건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규범과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홍콩 보안법 제재나 화웨이 오지 네트워크 장비 사용 금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홍콩 보안법은 사실 한국 국익의 큰 부분이 아니다. 원칙적 규범을 강조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언급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웨이 장비는 국익과 연관돼 있지만 일본이나 영국처럼 장비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중국과 업체를 특정해 거론하지 않고 보안 문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 대결이 약화하거나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 없이 사안별로 중국에 대응한다. 그에 따라 한국과 같은 동맹국 입장도 어려워진다며 미중 대결은 전략적 충돌이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계속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하면 대중국 압박의 구도는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는 바이든 후보 당선될 경우 한국이 대응하기에 수월할 것이란 판단이다. 전 교수는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세계 질서의 규범을 두고 중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동맹의 피해를 막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중 경쟁이 심해지더라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한국이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바이든이 당선하면
미군 철수는 없던 일이 되고 방위비 문제도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타결할 것이라며 트럼프도 재선에 성공한 이기 위해선 주한 미군 문제나 방위비 협상에서 온건한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전자권 전환 추진하고 한미동맹 다시 세워야. 전 교수는 한미동맹을 지속해야 하지만 역할과 위치는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중 관계 악화 국면에 한미동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판단할 시점이 다가오는데 한미동맹은 대중국 봉쇄용은 아니면서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지역 안보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동맹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하며 북한 비핵화 이전의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 교수는 연합훈련을 통한 전자권 전환 준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위협평가에 관한 조건을 턱없이 강조하면 영원히 하지 말자는 말이라며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해구산으로 대북 억제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전자권 전환 추진에 문제는 없다. 비핵화는 선결 과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중견국 외교의 원칙을 세우는 동시에 군사력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중견국 외교는 규범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외교에 힘을 실어줄 군사력이 중요하다며 원자력 잠수함과 항모는 미중 대결 구도에 영향받지 않고 한국 스스로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남북 간 재래식 군사대결의 틀을 벗어나 전략적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군사력과 최소 수준의 균형을 맞출 군사력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오더라도 주변국과 균형을 이루는 군사력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올해 하반기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11월 미국 대선 판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밀어주겠다고 판단했다면 대선 전 도발 가능성은 작고 바이든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하는 추세라면 도발할 수도 있다면서도 대신 도발하더라도 신형 잠수함 공개 또는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공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트럼프 낙선 이후 출범할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 전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어렵다고도 봤다. 북한 입장에선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야 회담에 나설 수 있으며 낙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역시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대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전 교수는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북미 관계가 안 풀리면 한국에서 받을 게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최근 북한 입장은 경제 때문에 안보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이 집권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바이든이 추진할 정치관을 보면 북한은 십터킬이라 안 해도 끼지 못한다며 내년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바꾸려는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북한을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돕는 건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진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진핑 방한 후 한안령 해결, 한일 관계 점진적 변화 가능성. 전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당장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지만 점진적 변화의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아베가 퇴진하더라도 집권 자민당은 바뀌지 않고 극우 세력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극적인 한일 관계 변화는 어렵지만 점진적 변화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연내에 추진하고 일본은 이에 보복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은 이런 수순을 알지만 한국은 지금 일본의 보복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다만 바이든이 당선하면 트럼프처럼 한일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전재성, 미중 일방적 편들기 위험 강군으로 외교 뒷받침해야